하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편안한 복장으로 인사를 드려요. 방금 아기를 재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얼른 아기가 잠든 사이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찍을 것들, 필요한 것들을 막 주워가지고, 정말 주워가지고 막 안고서 막 흘리면서 막 안방으로 마구마구 들어와서 문을 닫고 지금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늘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뭔가 이렇게 편물 더미가 있죠. 덕구가 밥을 먹고 있네요. 오늘 저랑 덕구는 촬영하는 중에 안방에 갇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편물 더미가 굉장히 이렇게 막 쌓여 있고요. 좀 지저분해 보이죠. 알록달록, 얼룩덜룩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가지고 예쁘지가 않은데 오늘의 주제는 제가 과연 베토는 몇 개의 문어발을 가지고 있나? 라는 주제로 한번 촬영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어발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막 그런 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문어발을 잘 드라이브한다, 뭐 운영을 잘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물을 주면서 오늘 오전에는 요거 뜨고 오후에는 요거 뜨고 뭐 밤에 자기 전에는 요거 뜨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여전히 그런 거는 절대 못하고요. 뭐 하나를 잡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계속 한 열흘, 뭐 보름, 20일 이런 식으로 쭉 하나 편물만 쭉 뜨고 제가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면은 뭔가 감이 이렇게 쭉 감을 유지해서 쭉 떠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문어발 운영을 잘하는 그런 드라이버는 아닌데 말하자면은 좀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뭔가를 뜨다가 이렇게 낙오된 것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소담행복님이 운영하시는 우르슬라 함뜨라는 데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문어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잡으면 그 편물만 주로 뜨기 때문에 문어발이 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한번 그전 함뜨를 하다가 이제 이번 문어발 함뜨를 따라갈까 하고서 제가 청산할 만한 문어발이 있나? 라고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꽤 또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니, 베토 문어발 못한다며? 뭐야, 처박아놓은 거 되게 많네 하면서 한번 그 베토의 실체를 한번 이렇게 토로해볼까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문어발 함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이것들을 이제 뜰 건 뜨고 풀어버릴 건 풀어버리고 좀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뭔가 주머니 이렇게 보따리 이렇게 막 처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배기 싫기도 하고 그게 또 뜨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도 막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별로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고 그냥 막 그때그때 뜨고 싶은 거 캐스톤 해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뜨는데 의미를 둘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성격이 이렇게 막 실이나 도안이 이런 게 쌓여있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편물을 좀 한번 이번에 작은 방 정리를 한번 했는데 아기 침대가 큰 침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싹 정리를 해야 될 계기가 한번 됐어요.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주머니에 담긴 게 너무 많아서 좀 또 그게 또 이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즐거운 취미가 이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싹 몰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 꺼내가지고 다시 이제 뜨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되게 그래 문어발 보여주겠어 라는 얘기잖아. 왜 이렇게 서문이 또 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5분 가까이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뜰 때 이렇게 함뜨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뜨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 어제는 이런 거 뜨고 있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요거 뜨고 있다고 올리시고 아니면 뭐 2, 3일 간격이든 아무튼 이렇게 고루고루 물을 잘 주시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생각해서 나도 문어발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보통 이제 무매 하나, 뭐 무늬 뜨는 거 하나, 아니면 무매 하나, 배색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잡고 뜨면 지루하지 않고 괜찮다, 재밌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런 팁을 가지고서 저도 무매를 하나 뜨고 뭐 예를 들면 무매는 노프릴이나 뭐 에이프릴 가디건 같은 거 이런 걸 뜨고 하나는 뭐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슬쩍 보이는 이거 뭔지 알아보시겠나요?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짜잔.
특이하죠? 이게 원작이 아이보리색이라서 아이보리색으로 많이들 뜨시는 것 같은데 이거 바로 그 나무님의 아미티의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출시돼서 도안지 판매하시고 할 때 이제 예약해가지고 저도 그때 구매를 했거든요. 그때 함트하는 중이어가지고 아 이런 도안이 있구나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저도 도안집을 그때 예약 구매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뜨고 있는데 이게 여름방학 콘사로 뜨는 거거든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한두 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연두색 콘사를 제가 선물을 그 전에 받아가지고 이거를 여름방학 콘서를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여름방학 콘서 괜찮다. 요즘은 좀 덜한데 열매달 이틀의 여름방학 콘서가 제가 처음 뜨기를 시작했을 때 이제 콘서를 처음 알게 되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 20년 2020년, 21년이구나. 제가 처음 뜨기 한 게 21년 겨울부터였으니까 22년 정도? 22년 봄?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막 그런 브랜드들을 알게 됐는데 접속을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니팅 카페에서 여름방학 콘사 하길래 여름방학 콘사가 뭘까 해가지고 구매를 해보고 싶은데 들어가면 다 품절이고 없어요. 그래서 실캐팅 그런 말이 이제 막 있고 했었죠. 근데 요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품절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거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처음 접하게 됐죠. 그래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실걸림 있는 거 손가시에도 금방금방 올이 가늘게 튀어버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도 극악의 단점이긴 한데요. 제가 왜냐면 손이 건조해서 손가시 같은 게 되게 많이 일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들었을 때 편물 느낌이나 이런 거를 되게 제가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뜬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구매를 이것저것 몇 콘을 해가지고 그걸로 다 색색별로 뭔가를 다 떴는데 아무튼 그걸로 뜬 아미티의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로 수축 단게이지도 작게 나오는 데다가 세탁하면 세로 수축이 좀 있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작의 그 제일 큰 사이즈를 떠도 제일 작은 사이즈도 안 나오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걸 뜨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소매가 한쪽이 이렇게 거의 7부 정도 상태에 남았고 이쪽 한쪽은 소매가 없고요. 그래서 가디건 특성상 소매를 다 떠도 이 버튼 밴드가 남았다는 점. 그래서 완성이 거의 돼 보이기도 하지만 은근히 뜰 것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아미티의 가디건입니다. 어쨌든 요거를 처음에 아마 제가 막 문어발 그런 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무매를 뜨면서 무늬도 같이 뜨면 재미있다. 무늬 뜨다가 무매 뜨다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뭔가를 캐스팅을 하면 그거를 또 한 20일 뭐 이렇게 2주 20일 쭉 계속 그것만 뜹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게 낙오가 돼버렸어요. 낙오가 되고 아마 사이즈에서 제가 멘붕이 왔나? 이게 한 번에 뜬 게 아닙니다. 여기 바텀업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바텀업으로 뜨다가 이제 암홀에서 뭐 이렇게 줄임도 있고 뭐 어깨 이렇게 경사도 뜨고 해서 이제 어깨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에서 코를 주어서 소매를 떠내려가고 하는 건데 이게 떠 올라오다가 처음에는 이게 게이지가 너무 작으니까 4.5로 제가 떴어요. 좀 그랬더니 이게 옷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고 좀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숭덩숭덩해 보이고 해서 뜨다가 한 요 정도 떴나? 근데 얼만큼 떴더라? 아무튼 풀어버렸어요. 풀고 다시 3mm로 잡아서 떴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사이즈로 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밑단부터 시작이죠. 바텀업은 항상 시작할 때 코스가 많다는 점,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저한테 첫 바텀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코스 이렇게 코 잡아가지고 그 별실 잡았던 거 아직 풀지도 않고 이렇게 있죠. 이거를 몇 코였더라? 300 몇 코인가? 엄청나게 많은 코스였어요. 제일 큰 사이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코를 잡아가지고 고무단을 뜨고 해서 올라가고 근데 풀어가지고 또 다시 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다시 풀어서 그 멈춰 있을 때 여기까지 떴을 때 그 편물 마음에 안 들어서 아마 그때 낙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이제 쭉 또 이제 계속 뭐 떠서 F5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계절이 지나고 이거를 또 입을 계절이 다가오니까 한번 또 생각이 나서 꺼내가지고 싹 풀고 다시 캐스트온 해서 그때 또 이제 쭉 빌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뜬 거예요. 여기까지 뜨다가 아마도 이러다가 겨울이 왔나? 뭐 아무튼 낙오가 또 여기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오가 된 채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떠도 길이감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거의 뭐 그냥 약간 골반뼈 정도에서 딱 멈추는 느낌이고, 이게 아마 세탁하면 더 줄어들 테니까, 물론 블로킹으로 줄어들지 않게 잡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게 크게 입는 스타일은 또 아니게 될 것 같고, 딱 맞는 옷도 또 아니고, 아무튼 애매한 핏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이 아미티의 가디건을 여름방학 콘사로 뜨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제가 그 안녕 마이니트 지선님이 뜨신 거 보고도, 여름방학 콘사로 떠도 괜찮겠다 또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무늬도 아마 제가 이게 원작하고 다르게 무늬를 이런 식으로 원래 밑에 있는 무늬가 여기 와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 또 추가를 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늘렸거든요. 세로를 늘려서 이만큼이 된 겁니다. 아마 보통 그렇게 세로 게이지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무늬 추가를 따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요 무늬니까 두 줄이면 이걸 세 줄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뜨고 있었는데 꽤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떴지만 지금 멈춰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성하면 꽤 독특한 아미티에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보통 아이보리나 좀 무채색 계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뜰 당시에 이제 후기들 찾아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아주 상큼하게 뜬 아미티에 완성하면 굉장히 상큼하게 잘 입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멈춰 있다는 거. 하지만 풀어버리기에도 너무나 제가 정성을 많이 들인 그런. 그리고 이 버블 보이시죠? 제가 버블뜨기를 이때 처음 했나 그런데 버블뜨기를 싫어하게 된 계기도 이 아미티에를 뜨면서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버블뜨기 정말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건데, 버블을 빼자니 너무 이게 무매로 그냥 넣자니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버블을 다 넣었거든요. 이렇게 무늬마다 버블이 여러 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떠도 예쁘지 않고 이게 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버블이. 그래서 저는 이거 코바늘로 뜨는 방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 왔을 때 코바늘 버블 뜨기 방법으로 해서 뜨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뭐 빼뜨기로 해서 마지막 코를 이렇게 여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달바늘로 쭉 뜨고 코바늘로 또 이제 버블 뜨기를 하고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 방식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귀찮았는데 굉장히 귀찮았지만 그래도 뽕뽕뽕뽕 튀어나오는 버블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아무튼 뜬 게 일단 첫 번째 문어발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매와 뭐 이렇게 뜨어야지 했는데, 지금 갑자기 무매와 배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하나가 있는데 안 들고 왔네요. 그거 어디 처박혀 있는 거지? 제가 한번 자료 사진으로 편집할 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색은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준코 작가님의 트위그 스웨터를 그 뜨개 첫 해에 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 배색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2.75, 2.5 뭐 이렇게 떴거든요. 그거를 엄청 코도 많아요. 그거 되게 박시한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코스도 진짜 많거든요. 그 가게 코스에 거의 그 정도인데 코도 엄청 작아요. 되게 작은 바늘로 떠가지고. 근데 재밌게 떴어요. 왜냐면 구간 무늬를 캐스트하면서 넘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거기 배색으로 이렇게 넣은 색깔 실들 변하는 것도 또 나름 재밌고, 뜨다 보니까 꽤 실 색깔 괜찮게 고른 것 같네 하면서 떠서 재밌게 되게 떴는데, 아무튼 그거를 뜨고 나서 이제 준코 작가님 거를 바로 이어서 또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만탱이님이 그때 함뜰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만탱이님 그 니트 아일랜드라는 뜨개 채널 운영하시는 만탱이님이 제가 되게 팬이거든요. 엄청 뭔가 되게 항상 영상을 보면서 되게 쿨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소녀 팬이 아이돌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보고 영상을 항상 기다리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만탱이님입니다. 그래서 그 만탱이님이 함뜰을 여신다는 거예요. 준코 함뜰을 연다고 하셔가지고, 만탱이님과 이렇게 사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제가 준코 작가님 도안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물론 그 중에 트위가 하나밖에 안 떴지만, 그래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트위가 끝나자마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준태기가 왔다, 제가 그때 한참 그랬었는데, 그렇게 준코 작가님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뜨는,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뜨는데 원형으로 코를 잡고 이 네 군데 모서리에서 코늘림을 하니까 네모로 떠지거든요. 그 네모를
그 네모에 머리를 넣고 이렇게 앞뒤로 걸쳐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 되는데 그 네모가 이제 옆으로 이제 경사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V넥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V넥인 거죠. 그러니까 각진 V넥이 돼서 그렇게 입는 방식이고 되게 독특한 옷입니다. 그래서 배색이 여기만 들어가요. 여기만 들어가고 이렇게 뒷면까지겠죠. 그 네모가 딱 뜰 때 그렇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무늬와 어떤 그 버블뜨기 말고 그 뭐죠? 랩 스티치. 랩 스티치가 들어가서 오돌토돌하게 또 이렇게 질감 있는 텍스처 있게 또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경사뜨기가 그 일본식 경사뜨기가 나와요. 근데 일본식 경사뜨기는 저는 안 해봤고 레벤턴 아니면 그 점원쇼노 정도 이제 해본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도안을 보면서 떠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준태기가 와가지고 제가 배색까진 재밌게 떴는데 준태기가 와서 거기서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뜨가 끝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참 떠야 되는데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좀 멈춰있다 라는 거고요. 그것도 얼른 꺼내서 뜨고 싶은데 이제 배색은 끝났고 그냥 단색으로만 계속 떠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도안을 계속 제가 보면서 떠야 되는 거라 자꾸 안 잡게 되네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몸의 배색, 몸의 무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재밌게 뜰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렇게 좀 뜨시면 재밌게 뜨개를 또 나름대로 골고루 물을 주면서 서로 윈윈하는 느낌으로 서로의 편물이 이렇게 사이좋게 자라면서 그렇게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뜨개를 하시면 또 더욱 재밌는 뜨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지루할 쯤에 요걸 뜨고 지루할 쯤에 요걸 뜨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계속 분업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뜨던 이 파도가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가디건 뜨려다가 오트린넨 실로 뜨다가 너무 예쁜데 제 손에 무리가 되는 실이다 해가지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M1LP 뭐 이런 꼬아뜨는 그런 게 많이 그런 게 안 나오는 이제 프로버 도안으로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프로버로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스톤 해갖고 쭉 달렸어요. 이제 며칠을 계속 달렸습니다. 애기 보면서 하니까 하루에 몇 줄 못 뜨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달리는데 꽤 신나게 달렸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지? 어디였죠? 이렇게 못 찾는 거 보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 제가 어디였죠? 여기 바늘 걸린 데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완전 거미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바늘 비우기 무늬는 항상 바늘 비우고 나서 그 단에 모아뜨기 부분이 있잖아요. SSK나 K2토그가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넘어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단 뜬 다음에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정하려면 오히려 코늘림을 안 한 거는 코늘림이나 바늘 비우기를 안 한 거는 그냥 밑에 이렇게 주워 올려가지고 만들면 조금 쫄려 보여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봐줄만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무늬가 바글바글해지면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이거는 코를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인 거는 이렇게 특히나 신축성 없는 이런 여름실은 정말 이제 코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실이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 늘어진 게 이제 바늘 비우기랑 같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엄청 배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거 수정한다고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수정하고 나니까 이 지경인 거죠. 너무 배기가 싫고 지금 그게 앞부분이에요. 특히 여기가 지금 BOR 달려있는 데가 뒤잖아요. 앞이에요. 앞. 그래서 앞에 이렇게 뽕 만약에 옆구리 쪽이나 이러면 좀 가려지니까 제가 그냥 이 구멍이 펑펑 나 있는 원래 그런 도안이라 조금 넘어가 볼까 했는데 이게 너무 배기가 싫어가지고 진짜 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저녁 내내 붙잡고 있었더니 그날 진짜 멘탈이 나가면서 뜨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풀어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풀어서 수정을 하던 뭐 10단 이렇게 확 풀어버리고 다시 뜨던지 아니면 그냥 완전 풀어버리던지 이제 가을 뜨개를 하고 싶고 이런 여름실 만지고 싶지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 풀어버릴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 짜게 식었다 라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는 에이프릴 가디건입니다. 이거 제가 실은
이렇게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던 앙고라 콘사거든요. 약간 오트 컬러인데 살짝 핑크빛이 돌아서 제 피부톤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갑자기 코로나 문자가 오면서 영상 촬영이 끊겼습니다. 이게 그 앙고라 실인데요. 그 제 피부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회색빛이 도는 오트가 아니라 약간의 살구빛, 핑크빛이 도는 오트라서 너무 좋은데 이게 앙고라가 삐죽삐죽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은근히 많이 찌고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너로 입기에는 그런데 가디건으로 입기는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최근에 다시 뜬 저기 피코 가디건 여기 무늬 요크 무늬 이게 요크에 바늘 비우기 늘리면서 쭉 내려가는 무늬 있는 요크 무늬가 있는 가디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첫 번째 떴던 게 이 실에다가 솜솜뜨개 아르떼를 섞어서 떴더니 색깔은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것도 앙고라죠. 아르떼도 거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나니까 콜라보 장난 아닙니다. 저를 마구 찔러요. 마치 뜨개 옷 입고 학대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입겠다. 특히 이제 아기도 있는 사람인데, 아기를 보면서 그 옷을 입고 다닌다?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실 매끈매끈한, 미끈미끈한 그런 걸로 다시 떠야겠다 해가지고 특히 간절기 가디건 용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솜솜뜨기 어프로 다시 떴죠. 그래서 그게 좀 근데 무게가 있어서 좀 처지는 느낌은 있는데 아무튼 그걸로 새로 떴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예쁘게 버튼 밴드나 이런 데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F5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만족스럽고요. 근데 그 실입니다. 그 실로 요 목련을 이게 스너기 아니요 루이앤로이의 목련이거든요. 하얀 목련 말고 정목련 있잖아요. 보라색 목련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염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실인데 이제 볼로 감으니까 그 예쁨이 사라져갖고 아쉬운데 이렇게 둘을 합사해가지고 제가 아미티에는 지나갔죠? 에이프릴 가디건을 좀 큰 사이즈로 뜬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떴던 에이프릴이 너무 작게 떠가지고 어깨가 너무 옹졸하게 떠져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뜨고 있다 했었는데 이게 또 뜨다가 봄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이 굉장히 칙칙해 보이고 이게 아이보리 바탕에 떴으면 그 느낌은 아니었을 텐데 이게 어쨌든 약간 톤 다운된 데 위에다가 이 염색실을 얹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막 더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1, 2월쯤 뜨다가 이제 봄이 왔는데 멈추게 된 거예요. 소매분리까지 했는데 멈춘 거죠. 여기서 낙오가 됐습니다. 뭔가 갑자기 팻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예쁘고 그래서 이거 풀어버릴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뭐 다음 계절이 와서 다시 가을 겨울이 오면 예뻐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두자라고 하고서 제가 그냥 뒀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 계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살려볼까. 몸매니까 뭐 소매분리도 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뜨면 되지 해서 다시 이제 뜨개 바구니에 꺼내놨는데 색깔이 진짜 칙칙한가 싶기도 하고요. 어떠신가요? 차라리 아이보리 같은 깨끗한 아이보리에 합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헤어감이 제가 어두운 색 옷을 입었으면 잘 보일 텐데 헤어감이 또 엄청 나거든요. 이게 앙고라가 마구마구 그냥 솟아있거든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의자를 배경으로 보여드리면 되나? 그래가지고 이걸 과연 또 이제 애기도 있는데 이거 입고 다닐 수 있을까? 물론 밖에서 외출할 때는 남편이 주로 애기를 보고 안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저 혼자 외출할 일이 많지 않고 남편이랑 같이 외출을 해서 거의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애기를 안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애기를 막 안아서 애기한테 뭐 부담을 줄까 그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옷을 제가 입을 수 있을까 떠도 그런 고민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는 게 맞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다 뜨고 나면 이 실을 계속 감아야 되는데 제가 근데 아까 얘기한 준코 작가님 엘레나 스웨터 생각났다. 엘레나 스웨터도 배색 이렇게 네모나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배경실을 이걸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를 콘사를 감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사합입니다. 그래서 사합으로 감고 이제 염색실 레이스얀을 해서 4mm로 뜨고 있는데 이거를 사합으로 해서 이제 엘레나는 3.5인가 3mm로 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또 감아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또 새로 생겨난 그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려운 그런 거는 이제 아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잠깐 아기 재우는 사이에 뭐 30분, 1시간, 길게 잘 땐 2시간 이렇게 자는데 그 사이에 얼른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막 실감 깼다고 콘 다 꺼내다 놓고 막 하고 먼지 날리고 막 애기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 뭐야 이거. 제가 이제 나중에 오랜만에 뜨면 무슨 사이즈 뜨고 있는지 바늘 뭐였는지 기억 못할까봐 여기 적어놨네요. 잘했어. 아무튼 제가 그래서 콘사를 감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감는 기계까지 그 와인더도 있잖아요. 자동 와인더. 근데도 그게 꺼내놓고 막 감고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콘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애기 크고 나면은 그래도 다시 또 감아서 쓰려나 싶은데 요즘 들어서 감아서 쓰는 거를 안 쓰게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여름방학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감을 필요가 없는 실을 이용해서 뜨는 것들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연사되어 있는 거를 사서 떠야 되나 집에 있는 것들이 실이 저렇게 많은데 하면서 저것들을 좀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도 많은데 사는 게 맞는가와 있는 거를 쓰기가 부담된다라는 그런 게 충돌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저거는 그대로 뜰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굉장히 에바가 뜨고 싶은데 지난 봄부터 굉장히 에바가 뜨고 싶어요. 그래서 또 드릴 말씀이 있죠. 뭐 대본을 짠 것처럼 술술 나오네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그 바바니 제도 수업 들을 때 제가 3번째 스텝 라운드넥 수업에서 3번째 과제로 떴던 그 가디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여름방학 콘사예요. 이것도 바나나 컬러에다가 스너기앤 울리 유니콘 뿔이라는 그 노랗고 오렌지 약간 자몽빛, 노란빛 그렇게 도는 실이 있는데 그거 염색실을 섞어가지고 4.5로 떴더니 굉장히 편물이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늘어져요. 근데 물론 이 편물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제가 제도를 잘못했는지 너무 넓게 치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넥이 한 라운드넥 가디건이면 이 정도 지금 입은 티 정도에서 마무리됐으면 좋은데 이 티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현물 자체가 늘어지면서 이게 어깨가 자꾸만 오프숄더가 되는 거죠, 입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옷이 벗겨져요, 자꾸만. 그래서 단추 안 잠그면 더 심하고, 당연히 벗겨지고, 잠가도 안에 있는 티가 이렇게 훤히 보이면서 너무 안 예뻐가지고, 그래서 풀어버리기로 결정을 했고, 더도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색깔은 너무 예쁘고,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에바가 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봄에 이걸 몇 번 입었는데 입으면서 이게 에바였으면 너무 예뻤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에바를 뜨고 싶다 해서 있다가 이제 이번 여름이 지나면서 이번 가을에는 꼭 에바를 뜰 거야 해가지고 이걸 제가 큰맘 먹고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텀업이잖아요. 그래서 바텀업이다 보니까 이게 바텀업인데 원통으로 뜨는 바텀업도 아니고요. 그 밑에서부터 떠올라서 뒷판, 앞판 2개, 그리고 팔 2개, 이거 다 이제 버튼밴드 하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거 풀려면 이제 버튼밴드부터 풀고, 버튼밴드 넥 풀고, 앞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이은 거 뜯고, 팔 이은 거 하나하나 바느질 했잖아요. 그 뜯고, 옆구리 뜯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남편도 옆에서 그게 그렇게까지 하는데 재미가 있냐. 무슨, 왜 하냐, 그거.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껏 뜬 거 이렇게 풀고, 그게 뭐가 약간 뭔가 뜨면서 이렇게 보람있고 막 이렇게 재밌고 그게 아니라 이거 거꾸로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뜨면서 되게 애를 풀면서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그런 거를 왜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식으로. 즐거운 걸 해야지. 왜 이렇게 싫은 걸 뭐하러 이렇게 하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나도. 했는데 이게 합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합사를 했기 때문에 풀면서도 이게 풀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뜰 때 이게 실서로 밀림 현상 같은 게 없이 그때그때 제가 뜰 때랑 또 장력이 다를 수가 있는데 뜨면서 이게 2개의 실이
짝짝짝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가 이렇게 밀려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짜증나기 시작할 텐데 그게 과연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가르시오로 감아놔야 되는데 그건 정말 하기 싫은 짓이고요. 그래서 뜨면서도 멘붕이었어요. 나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괜히 풀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가 없고요. 뜯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풀다 보니까 어떤 큰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때 F4 영상에 아마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앞에 어딘가를 제가 다시 뜨려고 하다가 그랬나? 아무튼 풀면서 가위를 잘못해가지고 오를 잘못 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떠는 거에서 코를 주어서 이제 버튼 밴드를 떠야 되는데 그 부분에가 이제 잘못 손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편물은 이렇게 뜨잖아요. 가로로. 근데 이 세로가 몇 단 뜯겨버리면 이거 이미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편물이 쉽게 말하면 다 풀었을 때 실이 하나로 쭉 나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잘린 게 되는 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이 끝단에서 줍질 못하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해서 이 겉에 한 3코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 생각을 못한 거죠. 제가 이번에 풀르면서 아 맞아 나 이랬었어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앞판 한쪽 아리는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풀다 보면 실이 끊겨져 있을 거고 풀다 보면 끊길 거고 풀다 보면 끊길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뭐 어떡하나 에바 뜨다가 실이 부족하면 이거는 완전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건데 아 괜히 그냥 근데 바나나 컬러 실은 아마 다시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열매다리틀 실이 좀 특히 여름방학이 실 컬러가 계속 리뉴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컬러를 다시 살 수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물론 유니코뿔은 다시 살 수 있겠지만 바나나를 다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꼭 뜨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풀는 중인데 엄청나게 또 풀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풀던 조각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뒷판이고 이거는 앞판 한쪽이고요. 예, 앞판이 이렇게 앞판 한쪽이고요. 그리고 아닌가? 맞아요. 여기 드롭 숄더여가지고 여기가 겨드랑이가 일자예요. 여기 앞판 한쪽이고 또 저기 뭐지? 그 한쪽은 일단은 너덜너덜한 그거는 남겨놨습니다. 혹시 나중에 실이 부족하면 그때 풀자 하면서 근데 이것만으로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버튼 밴드하고 손목 고무단이나 밑단은 그냥 바나나 컬러가 아직 콘이 한 3분의 1 콘에서 반 콘 정도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뜨고 이 바디랑 이런 소매 이런 부분만 메인 부분만 염색실을 섞어서 뜨고 이렇게 하면 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풀다 말고 멘붕이 와서 이게 풀면서 뜨개 수다 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 했었는데 풀다가 김이 쭉 빠져가지고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꼭 에바를 뜨고 싶은데 조금 그런 상태라는 거. 그리고 문어발 중에 또 이런 게 있죠. 요거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뭔지 아시겠나요? 빼꼼 요 무늬 까늘레죠. 까늘레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죠? 꺼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라줄리 다이어블의 플로리였나? 이 보랏빛 들어가는 약간 청보랏빛이 돌아요. 아까 목련은 좀 따뜻한 보랏빛이고 이거는 청보랏빛이 네이비나 청보랏빛이 도는 그런 컬러감에다가 이것도 그 실이네요. 아까 그 앙고라 그 실에다가 이제 글로우 레이스 라벤더인가 아무튼 보랏빛 나는 게 2가지가 쿨톤, 웜톤 2가지가 있는데 웜톤 쪽에 가까운 그 글로우 레이스까지 섞어서 3가지 실을 잡고 뜬 건데 이게 이 울룩불룩한 부분 있죠? 이게 세코 모아뜨기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코 모아뜨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손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때 당시 뭐 아기를 가진 상태도 아니었고 출산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굉장히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코를 이렇게 할 때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힘들게 뜨고 있었는데 잘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뜨고 있었는데 그게 틀린 부분을 한 2번 정도 발견하고 막 수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멈춰 있습니다. 소매 분리까지는 못했고요.
소매 분리 거의 해가는 쯤에서 멈춘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문어발 중에 없앨 것들도 이제 리스트에 얘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까늘리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갖고 싶긴 한데 가질 수 없는 그것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까늘레 비슷하게 무늬가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도안을 제가 안 사서. 튠르리라고 이번 여름에 그 나온 게 있잖아요. 튠르리 탑 여기 폴로 스타일로 이렇게 카라가 있으면서 이렇게 비친 무늬에 무늬가 있는 뭔가 그것도 모아뜨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잘 안 자란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저런 모아뜨기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쁘고 또 나중에 추후에 나중에 나온 그 탑 민소매 디자인 그게 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뜨고 싶은데 여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아마 그게 생각이 나면 뜰지 어쩔지. 근데 뜨개 방식이 저거랑 비슷하다면은 또 뜨다 말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가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소품도 꽤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아시죠? 우주 블랭킷 뜨던 거. 우주의 블랭킷입니다. 많이 자랐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봄 이후가 아니라 거의 뭐 아기 낳고 이제 멈춰 있는데 아기 낳고 다시 뜨개를 시작하면서 한 요 정도는 떴을 거예요. 10cm 정도. 요게 지금 마무리하기에는 두 볼에서 이게 원장은 5볼인가 드는데 제가 3볼만 샀거든요. 그렇게 크게까지 뜰 필요 없겠다 하고. 근데 이제 요게 3볼째 뜨는 중입니다. 그래서 3볼째 뜨는 중인데 2볼에서 마무리할까 하다가 좀 짧은 감이 있어서 유모차 위에 이렇게 덮기도 하고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더 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한참 잘 쓸 것 같아서 가을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하면 잘 쓸 것 같아서 이것도 얼른 떠서 마무리해야 될 리스트 중에 하나로 올라왔습니다. 실은 이 에어리 코튼으로 뜨고 있고요. 라임 컬러예요. 아이보리랑 라임 컬러를 고민했는데 라임 컬러를 고르게 됐던 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포 앨리스님께서 이거를 완성을 하셨어요. 그분은 아마 원작 그대로 해서 5볼 아마 다 떠섰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3볼로 아무튼 라임 컬러로 사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얼른 떠봐야 되는 리스트 중에 하나라는 거. 이것도 얼른 F5 영상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우주 이제 날 때쯤 돼서 제가 그 하나 떴었잖아요. 그 위아래로 세트로 해가지고 그 엘렌스 플레이 세트 해가지고 우주 거 가디건 밑에 롬퍼라고 하나요? 뭐지? 블루머? 바지 같은 거 그거 블루머 그거까지 떠가지고 제가 그 파우더 블루 색상인가? 그 이거 이 에어리 코튼 파우더 색상인 파우더 블루인가 그걸로 떠가지고 100일 정도까지 몇 번 못 입혔지만 너무 어린애기니까 그 옷 입고 외출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근데 뭐 50일 기념 사진도 집에서 제가 입혀서 찍어주고 했는데 그거를 떠줬는데 그리고서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좀 뜨다가 멈췄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뜨는데 근데 이제 뒷목 경사를 한 3cm 제가 임의로 줬습니다. 그 도안상에는 그 뒷목 경사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이제 누워서 입으면은 뭔가 여기가 이게 목고무단이 치받치는 느낌이 들어서 좀 파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더 좋겠다. 특히나 아기들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 사이에 옷이 들어가는 게 되게 불편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뒷목 경사를 좀 이제 주면 좋겠다 하나 완성하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하다가 이거를 멈춘 상태예요. 근데 이걸 제가 똑같은 걸 또 뜨자니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또 그 다른 디자인을 뜨면 좋겠다. 사이즈도 더 크게 해서 다른 디자인을 좀 뜨면 좋겠다 해가지고 애기들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입혀도 그렇게 뭐 흉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좀 크게 2돌, 3돌 사이즈 해가지고 3돌까지는 좀 오버하고 2돌 정도 사이즈 해가지고 다른 디자인으로 좀 뜨면 좋겠다 해서 저희 근데 우주가 좀 크거든요. 애기가 덩치가. 그래서 2돌, 3돌까지 떠도 그렇게 엄청 심하게 큰 느낌은 안 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지금 100 사이즈 사서 입히거든요. 요즘 들어서 7부 같은 거. 100 사이즈 사면 7부인데 100 사이즈 사면 여기까지 와요. 이 정도.
한 8, 9부 정도?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입히고 하는데 잘 때 이제 내복처럼 잠옷처럼 이제 에어컨 틀고 재우니까 잘 때는 이제 그런 거 입혀서 재우고 하는데 80은 이제 딱 맞아서 거의 입기 힘들고 특히 위아래 붙은 거 그런 거는 80은 안 되고 90 좀 편하게 입히고 100은 좀 큰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100은 특히 이 상의가 길어가지고 거의 원피스예요, 애기한테. 근데 그냥 입혀요. 그리고 너무 금방 이번 가을에 입고 다음 봄은 못 입는 절대 못 입는 한철 한 해도 아니고 한철밖에 못 입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이즈 말고 두 사이즈씩 크게 사서 입히는데 저도 이제 노련한 엄마가 된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좀 큰 사이즈로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떠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기 에바 가디건이나 아니면 그 무료 디자인인데 이렇게 퀼팅한 디자인처럼 생겨가지고 다이아몬드 무늬로 돼서 예전에 아마 꼬마다님이 뜨셔가지고 이런 라임 컬러로 아마 뜨셔서 영상 올리셨을 텐데 그거 그 도안 릴리 크리스핀인가? 아무튼 그 무료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깔깔이 느낌 나요. 그 퀼팅 돼 있는 무늬가. 그래서 요런 색깔로 뜨면 진짜 깔깔이 같을 텐데 요 색깔로 한번 떠주면 어떨까? 이 색깔이 우주한테 굉장히 잘 받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낳고서 이제 낳기 전에 산 실인데 낳고서 이제 피부에 대봤더니 저한테는 좀 칙칙한 컬러예요. 이 화면상에는 지금 좀 쨍하게 보이는데 실물로는 좀 더 물 빠진 색깔이거든요. 약간 좀 더 획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되면 진짜 피부톤이 되게 칙칙해 보이는데 우주한테는 아주 뽀용하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떠서 주면 약간 감성적인 색깔이기도 하고 아주 쨍한 빨강도 아니면서 감성적인 색상일 것 같아서 이거는 그겁니다. 뭐죠? 바늘 이야기에 이것도 바늘 이야기 실이고 면 100% 실 튜브사 스타일이에요. 여름방학 콘서트처럼 튜브사로 생겨 있어서 이것도 실 걸림이 좀 있는 실입니다. 근데 굉장히 뜨는 느낌이나 뭐 이런 촉감 같은 건 좋아요. 좋은데 요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컬러는 레디시 컬러입니다. 레디시 컬러고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자막으로 실 이름은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가디건으로 탈색할 것 같다. 결국 요것도 풀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열심히 뜨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어발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고 재밌게 좀 뜨고 있는데 이게 요즘 소매를 뜨면서 속을 썩여가지고 많이 풀고 해서 힘들어요. 근데 어제 드디어 이제 마음에 드는 정도의 핏으로 완성을 해서 이렇게 소매 아이코드 마무리를 했고 이 속에 이제 요쯤에서 실 이어가지고 볼실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 이은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데 아이코드 마무리까지 해서 이렇게 지저분하네요. 아이코드 마무리까지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소매가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안은 꽁뜨님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이제 한 작년 제가 아기 날 때쯤부터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하셔서 대전에 매장이 있거든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희 집에서 조금 멀기는 해요. 어쨌든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데 요게 이제 브이넥 아이코드에다가 디자인 드롭 숄더 디자인입니다. 드롭 숄더 디자인이고 소매가 이렇게 해서 아이코드 마무리가 되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꽁뜨님이 구독자 이벤트를 하실 때 이거랑 뭐 다른 몇 가지 도안을 패키지를 선물로 하시는 이벤트였어요. 근데 제가 그 이벤트 채널이 올라오기 전에 이게 올라왔을 때 이 소록소록 니트가 아마 꽁뜨님이 에어홀인가 콘사로 뜨셨던 버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볼실을 레나라고 하는 그 도안모사 맞나? 네, 레나라고 하는 울과 아크릴이 혼방되어 있는 실이 있는데 그 실을 가지고 새로 패키지를 내시면서 다시 또 뜨신 거를 영상으로 올리셨는데 너무 편물 느낌이 뭔가 드레이프성이 이렇게 쫙 이게 몸에 착 감기는 느낌으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벤트에서 요것도 패키지를 그 이벤트 상품? 예, 거기 목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실시간 추천 막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 봤더니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몇몇 분을 뽑으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됐다고요?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약간 이 커피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베이지색에서 조금 더 다크한 컬러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게 뜨고 한 소매 분리 정도 하고 요 조금 뜨고서는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꾸깃꾸깃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꾸깃꾸깃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상태에서 최근에 또 꺼내가지고 원판 바디를 이제 무한메리았으니까 좀 떴거든요. 뜨다가 이제 바디 고무단 들어가기 전에 요 정도쯤에서 그 우르슬라 함뜨 소담행복님의 우르슬라 함뜨에 들어가서 청산해야 될 문어발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걸 픽을 한 거예요. 이거 빨리 떠버려야지, 빨리 떠서 가을 오면 얼른 입자 해가지고 이제 쭉 떠서 바디 고무단을 하고요. 이 원작 디자인이 앞뒤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고무단이. 그래서 합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도 갈라서 떴습니다. 갈라서 뜨고 이제 코를 주어서 소매를 뜨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소매를 좀 원작과 다르게, 원작이 이제 소매 뜰 때부터는 이제 그 도안을 보지 않고 그냥 제 맘대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코 준 거 코수랑 이제 제가 원하는 손목 코수, 코수 어느 정도 둘레로 해야지 하고서 이제 길이 몇 센치 떠야 되고, 그러면은 게이지 봐가지고 그럼 한 150단 떠야겠구나, 그러면은 몇 코를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몇 단마다 줄여야지 해서 뜨는데, 이번에는 원작 그대로 그냥 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작 그대로 따라갔는데 이거 제가 F5 영상에서는 따로 얘기하겠지만, 원작 그 도안이 레나 버전의 도안이라고 된 걸 제가 받았는데도 거기에 있는 것과 그 꽁드님의 영상을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한 두 번째 풀었을 때인가 다시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코스와 단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지? 어떤 거를 보고 떠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라는 거 혼란이 좀 왔는데, 아무튼 마무리를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급격히 줄어드는 느낌이 나서 제가 사실은 다 풀고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그냥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냥 제가 원래 계산하는 대로 해서 뜨고 싶었지만, 그럼 진짜 이거 안 뜨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애착을 갖고 이게 예뻐 보여야지 계속 뜨니까 넥부터 먼저 떠났단 말이죠. 이렇게 바디 뜬 다음에 소매를 바로 시작하는데, 보통은 이 넥부터 이제 마무리를 해놨어요. 소매 길이 입어볼 때마다 기분 좋으니까 예뻐가 여기는 완성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코드도 마음에 안 들어서 풀고 두 번인가 뜬 거거든요. 아무튼 어제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핏으로 완성이 돼서 이제 마지막 소매 하나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떴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나와서 뿅 나와가지고, 뿅 나오진 않았죠, 물론. 네, 그렇지만 아무튼 나와가지고 옆에서 엄마 하면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뜨고 있자니 기분도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다 해가지고 얼른 완성하고 싶은데, 소매에서 좀 애를 먹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꽤 있었지만 얼른 완성을 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스웨터니까 임신 출산 전후에 걸쳐질 그 스웨터로서 의미 있는 옷이 될 것 같아서 이건 꼭 완성해서 입어야겠다 해가지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으쌰으쌰. 이거는 얼른 완성해서 다음 영상이 이 F5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여드릴 거는 뭐 이런 소품 같은 거예요. 이건 되게 카메라에서 엄청 현란해 보이는데 이렇게 쨍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요일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이번 주말 내내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이게 최고 기온 막 35도 막 이렇잖아요. 근데 24, 5도 정도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 같아서 진짜 가을이 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뜨기력을 막 폭발시키려고 막 엄청 마음이 간질간질 드릉드릉 하는데, 아무튼 비가 와가지고 어둡고요. 그래서 형광등을 그냥 켜놓고 방불을 그냥 방등을 켜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더 쨍하게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쨍하지 않고요. 굉장히 좀 물 빠진 빨강, 물 빠진 파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흰기가 많이 도는 색깔인데, 실물은 이렇게 엄청 여기는 쨍하게 보이네요. 약간 빈티지한 컬러예요. 그래서 색깔이 좀 물이 빠진 색깔 같은 거라서 이걸로 알록달록한 모자를 겨울에 뜨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포인트로. 근데 이것도 약간 아크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섞인 실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촉감은 아니지만, 예전에 박신혜 실가게에서 한번 처음 뜨기 시작하고 한 두세 달 됐을 때 그때 실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잡고서 뜨고 있던 게 멈춘 게 있어서 이것도 한번 끄집어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뜨면 이렇게 모아뜨기 해가지고 모자가 완성되니까 이번 겨울에는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뜨고 싶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어서 책을 막 꺼내놨는데 식탁에 놓고 안 가지고 왔네요.
근데 이거를 아마 제가 뜨고 있는 거 소개하다 보면 거의 뭐 또 5, 60분 될 것 같아서 뜨고 싶은 거는 다음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자도 있고요. 이건 그냥 막 그냥 뭐 도안 없이 뜨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이런 모자 같은 거 뜨는 거, 비니 뜨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저는 두코 모아뜨기, 아니 두코 모아뜨기래. 두코 고무단으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저는 두코 고무단의 이런 그 골지 느낌, 두툼한 골지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웨터 뜰 때도 이렇게 바디 고무단이나 뭐 이런 데가 한코 고무단보다는 두코 고무단인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뜨담한 게 또 이런 게 있네요. 짠! 요거는 제가 그냥 뜨다가 요렇게 이거는 세코 고무단인가요? 세코 고무단으로 이렇게 뜨다가 양말이죠. 제가 지난 겨울에 한참 양말을 또 뜨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요거를 뜨면서 이렇게 떴던 건데 요게 뜨다가 이제 한 짝을 신고 한 짝을 이제 신어보고 신은 채로 이제 한 짝을 뜨고 막 그랬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뜨면서 이제 얼른 안상에서 양쪽 신어야지 하면서 했는데 이걸 신고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거죠. 이게 폭스실로 떴거든요. 제가 이게 양말실이 따로 없어서 그냥 있는 실 가지고 그냥 뜨는 재미로만 신겠다라기보다는 뜨는 재미로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일단 있는 실로부터 해보자. 실도 사지 말고 있는 실부터 일단 해보고 재미있으면 양말실 사재 끼자. 무조건 사재 끼지 말고 일단 양말을 내가 정말 뜰만한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말실을 살 거면 뭐 이제 사다 보면 한 개만 안 사잖아요. 또 뭐 이제 배색하고 싶으니까 끝에는 하얀색하고 가운데는 뭐 색깔 있는 거 하고 요 끝에 따는 뭐 하얀색이나 뭐 무채색이나 베이지색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또 이것저것 몇 벌씩 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양말실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떠보자 해서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꽤 뭐 괜찮게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보치고는. 근데 이게 너무 따갑다 그래가지고 일단 뜨다가 멈췄습니다. 멈추고 제가 지난 영상인가 한번 요실로 뜬 거, 이 캐시파이브 보통 캐시파이브라고 부르는 그 콘사입니다. 그 혼용률이 뭐 캐시파이브에 올 뭐 4, 50%에 나머지 나일론 뭐 이렇게 된 실인데 요걸로 떠서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그거를 뜨고 요거는 멈추고 이제 새로운 부드러운 실로 뜨자 해가지고 요걸로 뜬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떴는데 요거는 그냥 이대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뜰 필요 없을 것 같아갖고 이대로 그냥 바늘을 뺄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한 짝 뜬 거는까지 풀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보여드려. 또 소품이 있네요. 이것도 아기 낳기 전에 제가 그 12월 말에 낳았잖아요, 아기를. 12월 쪽쯤에 이제 영상에 요거 뜨고 있다고 올리고 했었는데 거의 다 떴죠? 응, 거의 다 떴습니다. 시작하는 쪽 고무단 이게 그 너음 꽈배기? 양면 그 꽈배기거든요. 그래서 너음 목도리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네키 목도리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아마 타임비스킷님 영상일 거예요. 그 영상에 있어가지고 따라서 떴는데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요게 좀 이 고무단을 길게 떠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제 곧 바느질을 해서 요 사이로 아마 요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거의 다 뜬 상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거의 다 떴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겨울에 완성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 컬러라서 무늬가 잘 안 보이는데 되게 올록볼록하고 귀여워요. 그래서 밝은 컬러로 하면 무늬가 더 잘 보일 것 같죠? 이렇게 뜯은 것도 있네요. 이것도 이제 뜨다가 아기를 낳으러 간 거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뜰게 요 티타임 블랭킷. 이거 또한 말씀 안 드렸나요, 참? 그 영상을 항상 제 영상을 쭉 연달아서 보고 오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번 잘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갈 때도 있고 막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막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편집하다 보면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바늘 이야기의 티타임 블랭킷이라는 도안이고요. 요거를 이 에어리 코튼으로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패키지 사이즈까지 뜨지는 않을 거고요. 좀 작게 떠야지 하고서는 근데 그게 바늘 이야기 채널 영상에 이 도안에 뜨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코스 똑같이 잡아서 뜨신다면 그 영상 보고 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선적으로 완성을 하면 이번 가을 겨울 우주한테 잘 덮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출할 때 구멍숭숭이라 막 한겨울 이때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뜨고 있는 요 뽕뜨님의 소록소록 이 브이넥 니트 요거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어발 목록에 요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제가 풀어버릴지 고민하고 있거나 풀어버릴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 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조금만 뜨면 끝나는 소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얼른 청산해 버리고 제가 뜨고 싶은 것들을 얼른 뜨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뜨고 싶어서라도 얼른 뜨자. 뜨기 싫어도 그래도 얼른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추진력으로 지금 추진력으로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발 함대에서 이런 것들을 뜨고 있다. 저는 문어발이 없기 때문에 그 함대에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문어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이 에이프릴도 떠야지 이번 가을에 이제 하면 떠야지 했는데 아마도 지금 마음으로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풀던지 잘라버리던지 아무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염색실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합사해서 뜬 건 가르시오 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그게 좀 싫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청산하면 이런 게 또 뜨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는 요런 실 가지고서, 요런 컬러감 가지고 저한테 좀 잘 어울리는 요런 컬러감 가지고서 니드모어 작가님의 10am 스웨터 같은 그런 꽈배기 들어간 이렇게 약간 카라입고, 그죠? 그런 거 좀 뜨면 데일리템으로 너무 잘 입을 것 같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면 에바 말씀드렸고요. 그죠? 에바나. 그런 거 뜨고 싶다 했는데, 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책만 가지고 있고 뜨지 않은 것들이 또 많잖아요. 뭐 많이들 그러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뜨고 싶다고 찍어놨던 것들 뜨면 좋을 텐데 해가지고 그런 거 얘기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시간이 뭐 이미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문어발 소개를 하는 좀 문어발 못해요 했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시간이었고요. 얼른 떠버릴 거는 얼른 뜯어서 완성하고 없애버릴 건 빨리 없애버리고 하면서 좀 깨끗하게 한번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가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뜨고 계신 것들, 예쁜 것들 완성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날씨가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시원해지면 뜨개력 뿜뿜 해가지고 얼른 울실도 잡고 싶고 그쵸? 예쁜 것도 뜨고 싶고 따뜻한 아란도 뜨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뜨고 싶은 것들 생각하시면서 또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뜨기 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기온이 갑자기 확 떨어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뜨기 하시길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기가 깨어나면 또 이유식 시간이기 때문에 이유식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다시 본업 엄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